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을 했죠.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을 지명을 한 건데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인준 사안이 아니어서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설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소장의 경우는 국회 인준사안이어서 국회가 반대하면 임명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야당은 이런 대통령의 임명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일단 9명 체제로 다시 정상화됐다는 차원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헌재 소장 후보 지명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단 헌법재판소의 인원이 채워져서 정상화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청와대가 헌재 소장을 어떻게 할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헌재 소장도 빨리 지명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일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의 유남석 광주고검장을 내정을 했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그 헌재 수장 지명은 일단 미뤘습니다. 재판관 중에서 그 헌재 수장을 임명한다는 그 법 절차 그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죠. 예. 그러나 그 야권은 헌재 수장 그 지명을 미룬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유남석 재판관 내정은 그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어제 아침 그 청와대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 헌재 수장과 그 재판관 공석사태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그 조속한 임명 요청 의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아무런 언급도 이제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오후 4시 30분 유남석 광주고검장을 그 헌재 재판관 후보로 이제 그 전격 지명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자유한국당의 그 전희경 대변인 헌재 수장이 아닌 그 재판관을 그 임명하면서 그 헌재 구인 체제를 그 완성했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호도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그 송금주 수석 대변인도 헌재 재판관만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그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바른정당의 그 이종철 대변인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유남석 후보자가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겨냥을 해서 편중 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제 그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민주당의 그 백혜린 대변인은 헌법연구회 그 회장 등을 지낸 그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서 헌재 재판관으로서는 그 적임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청와대는 그 청문회를 거쳐서 헌재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되면 그 중에서 헌재 수장 후보자를 그 지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제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요. 헌재 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서 국회에 그 입법 정비를 이제 요청하는 메시지로 좀 풀이되고 있기도 하죠. 예. 자, 그리고 어제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MH그룹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MH그룹이라는 국제법무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면서 유엔 인권위원회도 국제사회에 호소할 예정이다. 이걸 CNN이 지금 보도했죠.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MH그룹이라는 것을 구글링을 통해서도 요즘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네. 상당히 좀 급조된 단체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가다피의 아들을 뭐, 변호를 했다고. 그런데 MH그룹이 이제 그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이, 예. 이 가다피의 아들의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예. 친구였다는 건데요. 그러나 그 이 MH그룹의 실체, 이들이 그 직접 박 전 대통령 측과 그 접촉한 것인지,
박 전 대통령의 그 구금 실태에 대한 그 조사 활동 등을 좀 벌인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합니다. 미국 CNN은 그 MH그룹이 그 무아마르 카다피 그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 사이프 가다피를 그 변호하는 등 그 국제적인 인사들이 그 국제법과 외교 관련 소송을 맡고 있다고 소개를 했지만 그러나 이들의 실체나 활동 내용은 그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단체의 그 웹사이트를 보면 모두 그 4개의 그 보도자료만 덜렁 그 좀 게재되어 있는데요. 이 조직이나 연역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 가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 아들의 그 지난해 7월 석방 소식을 그 전한 보도자료 외 3건은 모두 박 전 대통령 관련 보도자료였습니다. 이 급조된 웹사이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 그룹의 그 대표로 되어 있는 무샤나 그 호세이어는 이 가다피 리비아 전 대통령의 그 아들이 영국에서 공부하던 때 그 친구였던 사이로 이란 출신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분이죠. 영국에서 그 정치 국제 관계학 그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광고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 그룹이 이제 광고를 한 것인지 여부는 좀 역시 불확실합니다. 이 그룹에서 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다고 하는 이 로드니 딕슨의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그 기재된 이 광고였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그 불법적인 구금과 인권 유린과 관련해 그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에 그 착수한다는 제목의 이제 의견 광고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조선일보에 그 게재됐는데요. 그러나 그 광고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MH그룹의 이 문제를 처음 의뢰한 것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박 전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 미국 현지에서 그 탄핵 규탄 강연을 열고 있는 탈북자 출신의 그 여성 박사 이해란 씨, 박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재판 변호를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고 이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드니 딕슨 변호사라는 분은 실질적으로 이 영국 왕실 관련 변호도 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의 그 아들의 말하자면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제 그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예정돼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적으로 그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제까지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대통령은 변호인 그 재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전 변호인들이 일단 그 사임 처리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늘 변호인 선임 의사를 묻고 이 변호인 선임 의사를 그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그 지명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재판장에 그 출석하게 될지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국민의당이 비밀 여론조사도 비밀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비밀로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아주 공공연하게 공개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거 비밀인데 괜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잠들 수 없다. 그의 건강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저히 악화됐다. 적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해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우리 백병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얘기했던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한 얘기인데요. 자, 어제 이 문제로 주요 포털 사이트가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황제 수감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했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얘기인데요.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황제 수감을 하고 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 생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수감 생활이 감방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과밀 수용의 결과로 감방 면적이 너무 좁아서 인권 침해 당했다라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분들이 다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감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하소연에 따르면은 본인들의 면적, 법원에서 인정한 수용 면적이 1인당 1.06제곱미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좁아가지고 인권이 침해됐다라고 법원이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0.08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10명이 쓰는 면적을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인권 침해 당한 사람은 다른 일반 재수자들이지 본인이 아니라는 거고 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만일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그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갖다가 고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본인에게 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 유엔 기구에까지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제소한다는 유엔 인권이사회. 예. 유엔 인권이사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계속해서 민주노총 한상근 위원장 석방하라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된 공고를 했습니다. 예.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과장해서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10.08제곱미터죠. 감방의 네, 크기가요. 예, 네. 독일이 이제 상당히 인권 선진국인데 독일이 이 감옥에서 1인당 반드시 지켜야 되는 면적이 7제곱미터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기준으로 봐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넓은 방에 지금 기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유엔에서 정한 것도 1인당 2.7제곱미터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독일은 7제곱미터인데 독일 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넓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노회찬 대표님도 이제 감옥 생활을 좀 하셨죠 예전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매트리스 위에서 주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1인용 매트리스 3단인데 접을 수 있는 예. 접을 수 있는 1인용 매트리스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 두께가 한 4, 5cm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거의 불편이 없이 지낼 수 있는데 되게 이제 문제는 매트리스가 얇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매트리스 하나의 면적만큼 1인당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독방에서는 매트리스 하나 깔고 자는데 예. 4인실, 5인실에서는 매트리스 3개 깔고 4명, 5명이 자는 거죠. 그게 문제가 좁은 게 문제이지 매트리스가 불량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방마다 TV가 있습니까? 예, TV가 있습니다. 방마다요? 요즘에는 하루 종일 TV 과거에는 하루에 1시간 틀어줬는데, 예. 요즘에는 하루 종일 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방마다요?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LMH 그룹이라는 데서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벌써 본인이 원할 때는 다 병원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구치소 내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외부 진료를 원해가지고 문턱에 발가락 다쳤을 때도 갔고, 근데 그 발가락은 다 완치된 걸로 알려졌고요. 예.
최근에 허리 통증 때문에 또 여의도 성모병원에 다녀왔죠. 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구치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이례적으로 예. 직접 면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루에 2번씩 변호사 면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치소 의사들이 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재수자들보다 훨씬 그 양호한 그런 이제 그 의학적 관리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MH그룹이라거나 이제 그 딕슨 변호사에게 이거 사건을 의뢰한 것도 지난 8월이거든요. 이미 8월경부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여론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여론에 호소해가지고, 이제 조기 석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예. 그 딕슨 변호사가 뭘로 유명한가 하면 MH그룹도 그렇고, 가다피 아들도 그렇고, 여러 차례 수감 중인 그런 그 저명한 인사들을 갖다가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조기 석방하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미 진입한 게 아닌가. 그 유엔에서 이런 문제 다루게 하고 또 이거 시행령 같은 데서 다루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좀 더 있으면은 뭐 몸이 아프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어떤 연연하지 않는, 그건 이미, 재판부에 대한 불신 표명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하여튼 그 구치소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키우면은 그렇게 조기 석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될 사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제소해야 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아까 부산고등법원 같은 데서 판결을 받았던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부가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제소를 하게 되면. 예.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말은 이렇게 하죠.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실장, 이런 주요 관련들의 선거를 앞두고 옥중 메시지로 또 공개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도 발표된 내용에도 자세히 보면은, 본인은 무죄라는 걸 갖다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예. 무죄이기 때문에 구속 연장도 부당하고, 그리고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재판 결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SK하고 롯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일체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 이거는 뭐 나는 이렇게 부정하니까 나와 뇌물죄로 연관된 다른 쪽에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라. 예. 결국에는 어찌 보면 내가 강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한때 담당했던 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 국제 MH그룹인가 하는 쪽에 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계속 좀 지켜보고 저희가 또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국민의당의 싱크탱크죠. 국민정책연구원이 다른 당과 합당할 때 어떤 경우에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조사를 보면은 다른 당보다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합 논의에 또다시 불이 붙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연대를 하려면 다른 당이 아닌 민주당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오신 분이죠. 바로 동교동계의 상당히 그 좌장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비밀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결과가 아주 공개가 돼가지고 비밀 여론조사는 원래 결과도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두 당이 합하면 두 당이 13.2%인데 그렇죠. 9.7에서 6.5%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만약 민주당과의 통합하면 그게 과반수 훌쩍 넘으면 55%로 또 국민의 지지가 확 증폭이 되거든요. 그것도 늘어난단 말씀입니다. 네. 거긴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그 조사에만 많은 것 같지 않으나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제일 크지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지율 면에서는 상당히 과반수를 절대적으로 넘는다. 이 인정의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되고요. 딴 데는 별로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시너지 효과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할 때 제일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른정당도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서 그런데 바른정당도 결국 이쪽하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20명 중에서 6, 7명에 해당합니다. 6, 7명을 이쪽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좋아진다 이런 뜻으로 받아지는데 이 여론조사에 그걸 자세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둘이 헤어졌다가 다시 합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좀 나은 것처럼 아니요 둘이 헤어졌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합한다는 의미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 생각하는데 여기서 6.5% 시너지 효과가 있다 했는데 이 여론조사 말고도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자세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의 의미가 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정당하고 한다는 그쪽에 그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민주당하고 통합한다는 것도 과반수 절대 의석 55% 가까이 플러스한 것보다는 몇 퍼센트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는 충분히 의논해야 됩니다. 혹시 말이에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실제로 중도정당의 출연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바람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진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볼 수, 나는 근데 여론조사 하나가 갖고 무슨 갑자기 그것도 이건 조금 의도적으로 보이는 여론조사거든요. 예.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여론조사는 나는 그렇게 크게 방점을 둔다든가 크게 중요성을 두는 여론조사 여러 번 해봐야 된다. 이거는 더 두고 봐야 된다. 이 여론조사 하나 갖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성급하고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 쓰셨는데요. 그게 네. 무슨 뜻이에요? 그쪽 당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 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가 통합을 바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기를 바라는 안철수 대표 그렇게 좋아하는 안철수 대표 이하 몇 분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바란다고? 자기 취향이죠. 취향이요? 우리는 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통합해야 정체성도 많고 또 민주화 투쟁과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집단이고 그리고 사춘정당인 그리고 뿌리가 같은 민주당이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하고 연대나 연합이나 연정이나 혹시 궁극에 가서 통합을 한다든가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당 내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절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예를 들면 박지원, 권노갑, 정대철
정동영 아직 어저께 확인 안 했는데 누가 그렇다는 소리만 들어서 그다음에 의원들도 한 절반입니다. 딱 의원들도 한 20여 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 측이 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 특히 자강파고요. 지금 바른정당도 통합하는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합당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자강파는 남는다라는 분들인데, 아까 정 고문님께서 7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9분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쪽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당을 위해서 당의 국민적 지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예. 그런 때면 그것도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예.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사전 사후에 하여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사당이나 독재적 발상이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충분한 이게 당의 이 명운이 달린 것을 그냥 어느 쪽으로 한꺼번에 당의 어떤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사전 사후 간에 없이 이렇게 끌고 간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다만 적지 않은 의원들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 정도에 육박하는 그리고 호남 민심이 바른정당보다는 민주당과 연대 연정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동교동계 아까 권노갑 전 의원 동교동계면은 아닙니다. 예. 저도 제가 옛날 김대중 대통령 지냈습니다만은 제가 동교동계라고 그러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는 민주당 쪽에 했던 사람이나 동교동계라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교동계를 포함한 범민주계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렇게 추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당 지도부가요. 지금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 반발해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리부터 속단할 건 없습니다만, 당내에서 방향을 바로 잡도록 노력을 먼저 해야죠. 예. 그래서, 누가 우위 설는지 몰라요. 예. 나는, 민주당 쪽하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자는 쪽이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요. 예. 아니, 근데 그게 만약 그렇게 해서, 이 당이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속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당이 갈라진다는 건 당이 두 쪽으로 쪼개진다는 뜻이냐. 예. 의견이 서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 더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과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쪽 민주당 쪽에서 적지 않게 자꾸 공개적으로 이쪽에다가 같이 하자 요새 협치라는 표현도 쓰고 조금 더 나가서 연대 연정하고 그런 제안들을 거의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먼저 120석 갖고는 결코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겸허한 자세로 나가고 이에 뒤따르는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당 여자들이 또 이에 뒤를 따르고 결의가 필요하다고 먼저 전제 조건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대철 상임 고문이었고요. 이번 저희 여론조사, 제가 얘기한 여론조사는 국민의당의 국민정책연구원이 지난 13일, 14일 여론조사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거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3.6%포인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